안녕하세요. 삼성 KPMG 경제연구원의 최영경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전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을 금융산업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금융권이 인공지능에 관심을 두는 배경과 투자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삼성 KPMG AI 센터 이동근 전무님께서 금융권이 AI를 활용하는 사례와 국내외 AI 규제, 정책 현황과 시사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뉴스, 책, 심지어 영화까지 모든 매체에서 인공지능을 이야기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AI는 빠르게 진화하면서 적용 범위를 넓히며 전 산업에서 주목하는 대표적인 기술인데요. 인간의 지능적 행동을 모사해 자동화하는 컴퓨터 과학의 분야인 AI는 컴퓨팅 파워 고도화와 빅데이터 대중화 등을 기반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2016년 딥러닝 기반의 구글 알파고가 바둑기사 이세돌과 펼친 대국은 AI가 인간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학습을 통해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전 세계에 AI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 마켓챈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6.8% 증가하며 2030년 1.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컴퓨팅 기술 고도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기술 발전에 따라 AI의 정확성과 확장성은 보다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각국 정부의 이니셔티브와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기반으로 의료, 금융, 제조, 운송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를 채택함으로써 AI 기술 자체와 시장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에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 AI의 잠재력이 기대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 오픈 AI가 발표한 GPT 3.5를 탑재한 챗 GPT는 거대한 반향을 일으키며 AI의 패러다임을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이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업그레이드된 GPT 4.0을 발표하는 등 AI 기술은 이른바 생성형 AI의 혁명으로 불리며 빠른 속도로 진화하면서 본격적인 AI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픈 AI 외에도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생성형 AI 툴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생성형 AI의 도입은 온디바이스 AI와 같이 하드웨어로 확산되어 영역을 넓힐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AI를 통해 사람들의 일상생활도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KPMG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산업 임원들은 향후 3년 동안 비즈니스에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술로 AI와 머신러닝을 1순위로 꼽았고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금융권의 AI 적용과 고도화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스마트폰 등장 이후 디지털 혁신이 발현된 금융산업에서 AI에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금융 서비스 자체가 이미 전산화된 금전이 무형으로 이동한다는 속성을 지니고 핀테크,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출로 협쟁을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인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출시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AI는 디지털 환경에서 인간이 하지 못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인간보다 효율적으로 일관된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작업을 빠른 시간 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에서는 고객 경험 향상, 비용 절감,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AI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AI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이 현장에서의 활용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금융 서비스 기업의 AI에 대한 투자 또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엔비디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융 서비스 기업들은 운영,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마케팅, 판매 등 핵심 비즈니스 영역에 AI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 최적화, 사기 탐지 등 구체적 활용 사례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금융권에서 AI 활용 수준은 10에서 20%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AI 활용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게 나타나 금융사들이 AI 활용을 점차 늘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주요 금융사의 AI 관련 투자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사 대상 기업은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글로벌 라지스트 뱅스를 기준으로 상위 50개 은행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JP모건 체이스, BOA, HSBC 등 유명 글로벌 은행이 해당 리스트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상위 50개 은행의 AI 투자는 2016년 이후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이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등에 따라 AI 관련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우측표를 보시면 조사 대상 은행의 인공지능, 머신러닝 투자 비중도 10년 전 0.2% 대비 2023년 4%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주요 은행의 AI 전략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미국의 JP모건 체이스, 일본의 MUFG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사 AI 지표나 랭킹에서 최근 계속해서 선두에 있는 JP모건 체이스의 경우 전사적으로 AI 기술 활용과 내재화를 통해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주 연례서한에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AI를 전기, 인터넷과 같은 역사적 주요 발명만큼 혁신성을 가지며 금융업 등 산업 지형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AI의 파급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이미 2,000명 이상의 AI, ML,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전문가를 고용하고 400개 이상의 업무에 AI를 적용하고 있고 AI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에 연간 12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AI 리서치와 같은 팀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인재 영입을 통해 AI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사내 AI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관련 핀테크 기업에 투자한 사례가 눈에 띄는데 일례로 클리어아이 AI와는 2022년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 작년 6월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은 2024년 3월 말 기준 총 자산 403조 엔에 달하고 FY 2023년 ROE 8.5%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금융그룹입니다. 최근 일본이 엔저와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 정책 등으로 벤처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일본 금융그룹의 CVC 투자가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그 가운데 MUFG의 CVC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CB인사이트에 따르면 MUFG의 CVC인 미쓰비시 UFJ 캐피털이 투자기업 수 기준 2023년 전 세계 CVC 중 가장 활발한 투자를 집행하고 2024년 1분기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투자 건수 기준 AI 부문 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MUFG는 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해외 사업을 연계하며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MUFG는 2022년 기준 전체 순이익 중 50% 이상을 해외 부문에서 창출하고 있는데 2020년 핀테크 기업과 공동으로 합작 설립한 마스 그로스 캐피털을 통해 일본, 동남아, 유럽 등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이들에 대해 AI 기반 온라인 신용 모델을 통해 기업 대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2018년 자회사를 통해 그룹 전체적으로 AI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전문 조직을 설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해당 조직은 AI 연구뿐만 아니라 CX와 테크 영역 조직과 공동으로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상용 모델을 개발하며 그룹사 전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개발 모델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그룹 전사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AI와 데이터 활용을 고도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전략을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룹 중기 전략을 수정해 현재 약 100개 정도의 AI 프로젝트 지원 계획에서 3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문 인력을 그룹 전체적으로 배치해 AI 개발과 기능을 개선하고 데이터 커버리지 등을 확대하여 MUFG 비즈니스 운영과 연계, 그룹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강화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탑 50 은행의 AI 관련 기업 투자는 지역별로는 미국 중심의 북미 지역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2023년에는 유럽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됐습니다. 2023년 거래로 한정할 경우 유동성이 풍부했던 해에 비해서 대규모 딜은 줄었지만 미국에서 AI 계약 관리 소프트웨어사 시리온랩스, 생성형 AI 및 모빌리티 산업용 AI 추론칩 설계사 레코나이,
캐나다의 채용 담당자와 기업을 위한 AI 심사 솔루션 기업 설튼 등이 자금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의 AI 온라인 학습 지도 플랫폼 고스튜던트, 영국 BNPL 솔루션사 호코도 등 다양한 국가의 AI 기술 기반 기업들이 주목받았습니다. 투자 유형별로는 2023년 기준 VC 투자가 90.6%를 차지해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바이아웃, 인수금융 등 기타 투자 형태가 9.4%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반영해서 안정적인 수익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후기 단계 VC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 5년 그리고 2024년 4월까지 글로벌 상위 50개 은행이 투자한 주요 AI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오픈소스 AI 모델 개발부터 운송 매칭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주요 피투자 기업의 국가는 미국 중심이나 중국, 프랑스, 브라질도 있습니다. 데이터와 AI 구축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운영사 데이터브릭스가 2021년 8월 모건 스탠리 등으로부터 16억 달러 VC 자금 조달에 성공하며 동기간 가장 큰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2013년 설립된 기업으로 데이터와 AI 플랫폼을 개발하여 기업이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이고, 2023년 7월 13억 달러의 생성형 AI 모델 형성과 맞춤화 플랫폼인 모자이크 ML을 인수하면서 대형 언어 모델 훈련 효율화와 비용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포패러다임, 디스판스라고 불리는 기업은 기업 대상 AI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샤오미와 함께 중국 내 대표적인 AI 선도 기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중국 교통은행, 골드만삭스 등의 VC 투자를 유치한 바 있고, 2023년 9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프랑스의 콘텐트 스퀘어는 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객 경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2년 7월 기준 57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얼어붙은 투자 시장에서 AI 역량을 키워나가거나 탑재함으로써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된 핀테크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스트라이프, 퍼피오스, 사일로 등은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AI 역량을 인정받으며 위축된 투자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후기 단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라이브는 혁신 기술을 수용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2023년 3월에는 오픈AI와의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오픈AI는 챗GPT와 달리 기술 상용화를 위한 결제 파트너로 스트라이브를 선택했고, 스트라이브는 GPT-4를 자사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임을 밝힌 가운데 오픈AI와 협업하여 AI 기반 신원 인증 서비스 스트라이브 아이덴티티를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4월 연례 사용자 컨퍼런스에서는 체크아웃 페이지에 AI를 적용하고 AI 기술을 통한 사기 방지 기능 스트라이브 레이더를 출시하는 등 AI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950억 달러까지 치솟았던 스트라이브의 기업 가치는 투자 혹한기 150억 달러까지 낮아졌지만 AI, 암호화폐 등 주목받는 다양한 기술들을 적시에 적용하면서 최근에는 65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도의 퍼피오스는 신용결정, 분석, 온보딩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금융 서비스 기업에 AI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BT KPMG 베스트 은행 핀테크 어워즈에 선정될 정도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집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진 핀테크 기업입니다. 올해 1월 상장을 신청해서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2023년 유니콘에 등극한 핀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AI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갖춰 시장에서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퀀텍사는 비즈니스 의사결정 로직 자동화를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했고, 이스라엘의 리퀴디티는 신용 분석 자동화 모델링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부터는 AI 센터 이동근 전무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권 AI 활용 사례부터 발표를 진행할 삼정 KPMG AI 센터 이동근 전무입니다.
지금부터는 금융권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류체인 전반에서 이제 AI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약어로 이제 AX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AI를 적용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AI를 적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혁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은 AI 파워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AI 파워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제 읽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밸류 체인을 보게 되면 이제 프론트 오피스, 미들 오피스, 이제 백 오피스들의 영역에서 이제 AI가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객 경험 혁신 관점에서 이제 AI가 그 가속화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인사이트와 실행 관점에서 AI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미들 오피스 쪽에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나 이제 컴플라이언스 준수 쪽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백오피스 쪽에서는 이제 운영 최적화 쪽에서 AI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이제 유스 케이스별로 AI 기술 그리고 다른 디지털 기술들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혁신시킬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프론트 오피스, 미들 오피스, 백 오피스 영역에서 AI가 적용된 사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색깔로 좀 구분한 게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AI를 적용했을 때 용이한 순서대로 보게 되면 백 오피스, 미들 오피스, 프론트 오피스 순서라고 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제 프론트 오피스 쪽은 대고객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AI 적용이 좀 어렵지만, 반대로 이제 퍼스트 무버 같은 회사들은 좀 더 AI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관점에서 게임 체인저로 프론트 오피스 쪽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프론트 오피스 쪽부터 AI가 적용된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프론트 오피스 쪽에서 챗봇이 많이 이제 AI가 접목된 영역인데요. 뭐 챗봇은 예전부터 있었고, 사실은 이제 콜센터에서 AI 기반의 컨택 센터로 진화를 하면서 잘 알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챗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챗봇의 용도는 이제 고객의 경험을 혁신시키는 관점에서 저희가 적용을 하는 부분들인데, 고객 경험이라고 함은 결국에는 저희가 상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추천을 하고 검색을 하고 비교를 하고 상담을 하는 이 네 가지가 고객 여정에서의 핵심이고, 이 네 가지를 AI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고객 경험을 높일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챗봇을 활용해서 AI 기반의 가상 비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AI 기술을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되면 다양한 이제 저희 라이프 이벤트, 라이프 타임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객 니즈에 맞춰서 이제 추천까지 연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에리카라고 하는 챗봇 AI 비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애플 이제 시리가 있었을 때 2018년에 관련해서 이제 AI 기반의 금융 비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초기에는 이제 계좌 내용을 조회하거나 뭐 카드 관리, 뭐 송금 이런 서비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거래 트랜잭션에 대한 리포팅, 투자 조언, 어드바이스까지 확장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늘어서 초반에 200만 명에 시작해서 최근에는 4천만 명까지 사용자 수가 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챗봇이라는 기술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고객과의 인터랙션을 늘어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결국에는 고객을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주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 챗봇도 저번 주에 이제 GPT-4 옴니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제 텍스트, 그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멀티 모달 관점에서 고객과 인터랙션이 보다 원활하고 유기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챗봇이 계속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개인화 서비스 영역에서 프론트 오피스 적용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영역이 뭐 자산관리 영역에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뭐 투자 자문하는 부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PB, 프라이빗 뱅커 관점에서 초개인화 자산관리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제 뱅가드나 DBS, JP모건 체이스 컴퍼니와 같은 다양한 회사들에서도 자산관리 영역에서 이제 PB 서비스들이 이제 AI 기반으로 발전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뭐 소득 정보, 지출 정보, 뭐 투자 위험 성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무 계획 목표를 수립을 하고 그 관점에서 고객 계좌를 모니터링해서 자산 관점에서 이제 조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고객을 늘리고 고객이 돈을 더 벌어주게 하고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금융의 본연의 목적 관점에서 이 자산관리 서비스가 AI의 접목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를 살펴보더라도 가운데에 보는 것처럼 뭐 국내 로보 어드바이저도 계약자,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많은 국내 금융사들도 로보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퇴직연금에서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 일임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이 AI 기반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들오피스 영역으로 가겠습니다. 미들오피스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규제 컴플라이언스 준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금융에서의 핵심 본연이 결국에는 금전 거래이기 때문에 어떤 사기나 탈취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늘 상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금융사들은 이런 어떤 금융 사고가 발생하는 리스크들을 적시에 식별해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AI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많은 이제 거래 데이터들이 이제 축적이 되었고 그 부분들을 AI 엔진을 가지고 패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기를 감지하는 뭐 저희가 프로드 디텍션이라고 하는 부분 관점에서 이제 이상거래 탐지하는 부분에서 AI가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특히 사기 탐지 쪽에서도 어떤 일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개인이나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지급 결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의 사기 탐지에 AI가 적용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화면에 보이는 이제 마스터카드나 비자, 이제 페이팔 같은 회사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부정 결제를 탐지하는 AI 모델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사기 탐지하는 부분에 많은 집중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마스터카드가 올해 초에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생성형 AI 모델을 적용해서 이제 금융 사기를 이제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1260억 건에 해당하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제 프로드 디텍션 레이트를 평균적으로 이제 20% 개선했던 그러한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봐야 될 영역은 이제 규제 컴플라이언스 대응 준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글로벌 금융 위기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이제 규제가 생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딧에 대응하는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뭐 시티은행이라든가 벨리뱅크 그리고 호주의 커먼웰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인 역량도 있지만 AI에 대한 더 전문성을 가진 플랫폼 회사나 솔루션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이제 규제 컴플라이언스에 대응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을 레그테크라고 하는 부분인데 AI가 접목된 레그테크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백오피스 쪽에서 AI가 접목된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AI가 접목돼서 가장 효과를 이제 빠르게 볼 수 있는 영역이 백오피스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크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 그리고 서비스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부분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사를 예를 들어볼까요? 보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가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이제 심사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과정이 예를 들어서 뭐 청약서 고지, 진단, 언더라이터 심사, 계약 접부 확인으로 단계별로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기에 AI가 접목이 되면 뭐 계약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재보험 회사로 알려져 있는 이제 스위스 리 같은 경우도 이제 생성형 AI를 이제 언더라이팅 쪽에 적용했던 경우도 있고, 일본의 다이도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사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의료 기록이나 진단 결과에서 추출하는 부분들에 AI를 접목했던 경험도 있고,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컨트랙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제 AI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법률 문서나 계약 문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였던 성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백오피스 영역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제 단순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RPA 기술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얻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지능화된 자동화 관점에서 보다 더 근본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나 바클레이스 같은 사례들을 여기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부분들은 AI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생성형 AI를 가지고 어떤 일별 레포트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주기적으로 실적을 발표하는 문서 등에 대해서 이제 AI 기술들을 접목하는 부분들을 가고 있고, 다만 금융의 특성상 이제 신뢰성, 정확성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POC나 내부 검토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유스 케이스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GPT-4를 활용해서 백오피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 저희가 생성형 AI가 백오피스의 업무 효율성과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는 그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좋은 점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다른 사이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AI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AI가 적용되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복잡하게 적용됨에 따라서 관련된 리스크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AI 활용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AI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이제 국내외 AI 규제와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준비를 금융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AI 거버넌스 얘기를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그 전에 AI가 관련된 리스크가 많다고 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AI 모델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저희가 AI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그 데이터가 만약에 어떤 잘못된 데이터로 오염이 된다라고 하면 그 AI 모델도 잘못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걸 저희는 이제 포이즈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일례로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이제 위키피디아와 같은 굉장히 큰 데이터들을 학습을 합니다만은 0.1% 정도만 데이터를 오염을 시켜도 그 AI 모델의 작동을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신뢰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AI 모델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그 AI 모델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이유로 그 결론에 다다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되는 니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설명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이슈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편향성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어떤 뭐 연령이라든가 뭐 장애 여부, 이러한 것들로 어떤 AI 모델이 어떤 결과를 의사결정하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편향성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것은 고객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해서 불편함과 피해를 끼치는과 동시에 이제 금융사한테도 굉장히 큰 평판 이슈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될 부분들은 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AI 기술을 활용을 하면서 회사의 고유한 자산 정보들을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외부로 유출됐을 때 피해도 막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신뢰할 수 있고 윤리적인 AI 시스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AI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성이 최근에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AI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2018년부터
가장 이제 초창기부터 나와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중에서 이제 OECD를 가장 기본적인 골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왼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조금 이제 뒤에 보이는 배경 화면에 모래시계가 보이죠. 그래서 아워글래스 모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환경적인, 외부 환경적인 부분에서 법률이나 어떤 원칙적인 부분들,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가운데 이제 기업 관점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하단에 AI 시스템, 서비스별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AI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게 이제 OECD에서 만든 프레임워크가 이야기하는 바이고요. 여기서 특히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AI 시스템, AI 서비스에서는 결국 AI 생애 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AI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설계해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모델을 만들고 이제 검증, 적합성을 검토한 다음에 배포해서 운영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이 과정마다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면 AI 서비스가 기획에서 활용까지가 전반적인 어떤 신뢰성, 이제 설명성, 안전성을 가져올 수 있는 관점에서 AI 거버넌스에 대한 생애 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주요 국가의 AI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U AI 액트, 그 유럽 연합의 AI 법이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의회를 통과해서 이제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는 부분인데, 그 유럽 연합의 AI 법은 이제 리스크 기반으로 접근하고 있는 포괄적인 적용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리스크의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제 AI 규제를 하는 부분으로 가져가는데, 어떤 AI 시스템은 아예 전면 금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뭐 연령이나 장애와 같은 어떤 사람의 취약 특성들이 악용이 되어가지고 행동이 조작된다라든가, 혹은 소셜 랭킹이 이루어진다라든가, 혹은 법 집행 관점에서 이제 원격 생체 정보를 이제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들어간 AI 시스템은 전면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AI 시스템에 대해서 하이 리스크, 리미티드 리스크, 미니멀 리스크로 구분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조직에서 사용하는 AI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레벨을 결정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우리 회사에서 제공되는 AI 시스템 서비스에 대해서 그 리스크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고위험으로 분류된 경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AI 액트법이 우리 금융회사한테 어떤 시사점을 주는 부분들은 이런 관점에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AI 시스템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AI 거버넌스에 대한 니즈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이 AI 관련된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제3자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3자의 AI 거버넌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작년 10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안전하고 이제 보안을 보장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AI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제 내용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살펴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AI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가 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모델이 안전하다는 것을 정부 제출을 이제 의무화하는 게 이제 미국 AI 행정 규제의 내용이고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금융위원회나 이제 금융당국에다가 AI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해서 제출을 하거나 혹은 나중에 요구됐었을 때 증빙을 보여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NIST라고 해가지고 미국 표준기술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AI 관련된 높은 수준의 이제 표준을 마련을 했고, 관련해서 이제 거버넌스나 이제 보안에 대해서도 다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수준까지 반영을 해서 구축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이제 AI 거버넌스를 고민을 하면서 주로 참고하는 모델이 이제 NIST의 그 AI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라고는 RMF 쪽을 보고 있고, 그리고 ISO, IC의 뭐 42001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워크들을 살펴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생성형 AI가 적용이 되면서 이제 콘텐츠, 지적 재산권 이슈, IP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워터마크를 표기한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가 AI의 모델에 들어가는 학습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동의받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관점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유사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싱가포르를 볼 텐데요. 앞에는 법이나 좀 규제 관점에서 접근한 데 반해서 이제 싱가포르에서의 AI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어떤 지침이나 도구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대응하는 관점에서 좀 참조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이제 피아트 원칙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 피아트는 이 4개의 단어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공정성, 페어니스, 윤리성, 에틱스, 그리고 책임성이라고 하는 어카운터빌리티, 이제 투명성이라고 하는 트랜스페런시를 관점에서 14개의 원칙을 이제 2018년에 만들고, 최근에 이 원칙에서 그치지 않고 체크리스트화해서 AI 생애주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었는데, AI 생애주기 전반의 프로세스에서 어떤 경우는 일반적인 체크리스트, 어떤 경우는 페어니스 체크리스트, 어떤 경우는 에틱스, 어카운터빌리티, 트랜스페런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평가 방법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현재 AI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현재 기준, 그리고 앞으로 AI 기술이 발전되고 리스크가 더 다양화짐에 따라서 이 체크리스트를 보완해 가면서 이제 AI 거버넌스를 이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게 되면 화면에 나오는 거는 이제 싱가포르 통화청에서의 이제 베리타스 도큐먼트 4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케이스 스터디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생보사를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제3자 대안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언더라이팅을 한다라고 하는 AI 모델을 만든다 하면 당연히 이제 보험사도 비용 절감이 되고 고객도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효용성이 높지만, 과연 이 제3자 데이터를 활용한 웰니스 앱 같은 이런 데이터를 써서 이제 언더라이팅을 했었을 때 이 AI 모델이 과연 공정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마련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AI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오른쪽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제공하는 AI 시스템, 서비스가 안전하다라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AI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보호 관점에서 방점을 찍은 데이터 3법 이후에 작년 하반기에 이제 개인정보법 2차 개정안이 나왔는데, 거기서 다뤄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에 의해서 결정된 거에 대해서 개인이 거부할 수 있거나 설명 요구권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정책과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대부분 2023년 전 것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최근에 생성형 AI까지 반영된 부분은 아직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가장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제 작년 12월에 나왔던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에서 실제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저작권, 책임성, 허위 조작 정보 등에 대한 가이드 부분은 꼭 참고를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융은요, 이제 2021년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의 가장 뼈대가 되는 부분이고, 거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제 왼쪽에 있는 윤리 원칙, 조직, 위험관리 정책, 내부 통제 활동, 요 4가지가 이제 금융사 AI 거버넌스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하단에 있는 내용들은 AI 생애 주기, 기획 설계, 개발, 평가 검증, 운영 모니터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금융회사에다가 이제 구현하는 관점에서 이제 AI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 등이 이제 최근에 AI 개발 활용 안내서로 이제 구체화된 부분들이 있고, 그 5가지 금융 서비스, 이제 신용평가, 로보 어드바이저, 챗봇, 추천, 이상거래 탐지와 같은 대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게 만들어졌는데, 근데 여기는 아직 생성형 AI까지가 적용되어 있지는 않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디벨롭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6번 항목으로 되어 있는 망분리나 클라우드 규제가 개선되는 부분들, 그리고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그 AI에 대한 모형 검증과 AI 보안에 대한 검증 체계가 디벨롭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AI 거버넌스 구축에서 꼭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윤리 원칙, 윤리위원회, 그리고 위험관리 정책, 고위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인데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되는 거는 우리 회사 시스템에서 AI 시스템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마련을 해야 되고 우리 회사의 AI 시스템 중에서 고위험 서비스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고위험 서비스가 많으면 나쁜 것인가 그리고 고위험 AI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 설계, 개발, 평가, 검증, 도입, 운영, 모니터링 단계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올해 3월 달에 이제 금융권 AI 협의회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발족을 했는데 거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도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금융권의 보안 규제 환경은 저희가 망분리도 돼야 되고 해외 서버를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환경에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AI를 저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가명과 결합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그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는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합성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언밸런싱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합성 데이터에 대한 활용 범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합성 데이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 설명 가능한 AI에 대해서는 이제 안내서가 이제 빠르면 하반기에 나올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2.0 추진에 대해서도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올해 4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마이데이터 정보가 이제 결제 내역 확대되고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되고 중요한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가입, 조회 활용될 수 있는 체계가 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인원도 19세에서 14세로 내려가면서 이런 마이데이터 2.0이 추진이 되게 되면 뭐 마이데이터 1.0에서의 어떤 실효성이나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AI가 결합이 되어서 그동안 못했던 초개인화 통합 솔루션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금융자산만 보던 관점이 건강자산과 융합이 되어서 중요한 자산, 캐시플로우, 리스크, 건강별로 4가지 카테고리별로 이제 저희가 개인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고 금융과 건강 관련된 통합 오퍼링이 나오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산, 캐시플로우, 리스크, 건강 이 4가지 관점의 최적의 균형점을 제안할 수 있는 초개인화 통합 솔루션이 AI를 통해서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이제 크게 한 몇 가지 포인트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AI 시대에서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백투 베이직 관점에서 1번, 2번, 3번 표시를 했지만 3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AI 시대의 고객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재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구 구조 아주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는 원년입니다. 여기에 AI 적용이 확대되면서 금융 고객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고객들에게 AI가 다양한 정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최적의 상품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어떤 접점, 어떤 채널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는 어디에서도 AI가 접목된 상품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기 같은 금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인베디드 파이낸스가 얘기 나왔지만 그것을 이제 뒷단에서 이제 인비저블 파이낸스 같은 관점에서 공기 같은 금융 핵심은 AI 시대의 고객,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제공 방식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너무 중요합니다만은 전통적으로 모든 금융사들이 전통적인 프로세스 혁신했지만 한계가 있었고 AI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본원적인 이슈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걸 AI 기반의 상시 PI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 절감, 마이너스적인 요소, 그 매출 증대,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플러스적인 요소, 새로운 사업기에 발굴하는 알파 관점에서 저희가 방대한 양의 로그 데이터를 기존에 못했던 기술이었지만 AI를 가지고 저희가 뭐 히든 이슈를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는 부분에 업무 혁신을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AI를 가지고 활용하고 가치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드렸지만 여전히 그 내부적으로 이제 리스크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AI를 가지고 거꾸로 이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저희는 그걸 AI 기반 내부 통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 로그 데이터들을, 단말기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AI를 가지고 패턴을 분석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서 그 위험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관점에서 AI 기반으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금융사들은 AI 관련된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참고 차원에서 왼쪽에 다른 글로벌 리포트에서 얘기한 AI 성숙도 지수를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지수에 들어간 평가 지표 항목들을 보시게 되면 인적 역량,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보고 있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리더십 측면, 탑 매니지먼트 리더십 부분, 그리고 책임 있는 AI라고 하는 AI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금융사의 AI 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요약하겠습니다. 이제 AI가 이제 금융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6가지를 표현했는데 왼쪽은 AI 활용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고 오른쪽은 AI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관점에서 고려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AI를 저희가 접목시켜서 어떤 업무 효율성, 고객 경험 제고, 매출 증대 같은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고 그 영역이 이제 백오피스, 미들오피스, 프론트오피스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이 AI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고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간의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안전한 AI 활용이 또 그만큼 하나의 축으로 중요한 만큼 그런 AI 거버넌스를 통해서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AI를 쓸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규제, 당국, 정책 당국의 동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페이지고요. 이제 AI 대응 방향에 대해서 4가지 꼭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AI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 증대, 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볼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AI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제 볼드한 어프로치, 좀 담대한 어프로치를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AI를 가지고 매출 증대, 비용 절감도 중요하나 지금까지 못했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관점에서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둔 AI 도입 목적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이 AI 활용 가치에 비해서 여전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저희가 보안을 준수하면서 윤리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2개의 축을 고려를 하십사라는 부분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투자와 협업 체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어쨌든 내부적으로도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꼭 돈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KPMG도 이제 AI 센터를 전사 조직으로 만든 것처럼 조직 관점에서 투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술, 인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투자를 저희가 전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AI 생태계는 어느 한 회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십, 협업,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의 요소별로 잘하고 있는 회사들과 저희가 생태계를 만들어서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기업의 AI 경쟁력을 높여서 지금보다 한 발자국 더 성장한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을 달성해내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주제 AI에 올라탄 금융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질의를 문자로 좀 주시면 저희가 발췌를 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시간 채팅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빠르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고객 생성형 AI 때 학습 모델은 당연히 그 실데이터를 쓸 경우는 고객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되지 않고 그리고 개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개인 데이터를 이제 학습에 쓰고 활용하는 부분의 전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뭐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따로 이메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금융사의 AI 적용 및 활용 수준에 대해서는 일단은 로보 어드바이저, 신용평가, 뭐 챗봇, 추천, 이상거래 탐지 이런 5개의 영역은 금융사에서 생성형 AI가 아닌 분석형 AI로 많이 적용,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생성형 AI는 앞서 설명드렸던 밸류체인별로 뭐 백오피스, 미들오피스, 그리고 프론트오피스의 대고객 서비스까지도 점진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성능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추천, 뭐 금융사의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도 많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이제 뭐 플랫폼 회사의 수준처럼 많이 쓰고 있는 뭐 밴딧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가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적용과 활용 수준은 점진적으로 넓어지고 있지만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그 글로벌 금융사 혹은 글로벌 타 업종 대비해서 많은 보완이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AI 활용 해외 핀테크 중에 스트라이프를 말씀하셨는데 국내 AI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어떤지 그리고 주목받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국내에도 해외 은행과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AI 핀테크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투자 환경이 좀 좋지가 않았어서 작년에는 이 핀테크 시장 투자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AI 붐이 또 일어나면서 다시 투자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팁스 프로그램이나 신한 퓨처스랩 같은 곳에서 AI 자산 관리라든지 아니면 지출 관리 서비스 같은 것들을 선보이는 그런 국내 AI 핀테크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핀테크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AI 자산 관리 관련된 회사고 재작년에 좀 소프트뱅크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았어서 아마 신문 같은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페르소나 AI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국내에서 금융사를 중심으로 AI 기반으로 고객센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IPO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로 페이먼스는 이제 카카오페이에서 투자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알파브릿지라는 기업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AI 거버넌스 얘기 나왔는데 어제 그제 AI 서울 포럼 진행됐던 거에서도 많이 언급됐지만 AI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도가 앞으로도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 AI 윤리 원칙, 전담 조직 뭐 등등등 많은데 핵심은 그 선언적인 윤리 원칙이 이제 실행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규제도 규제도 불분명한 것들도 있고 AI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현재 기준의 체크리스트, 앞으로 진화되는 환경에 맞는 체크리스트로 가는 어프로치를 좀 쓰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그 AI 거버넌스의 핵심은 밸런싱입니다. 이 밸런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I를 잘 활용해가지고 혁신 가치를 지속화할 거냐, 요 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하게 활용하는 이제 리스크나 보안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균형점을 잘 찾는 것들이 또 중요하고 그리고 이 AI 거버넌스가 우리 금융회사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거냐 아니면 우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한테 유리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밸런싱 관점에서 여러 가지 거버넌스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고위험 AI 업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AI 시스템에 대한 정의, 이제 앞서 OECD 기준도 얘기했지만, 이제 OECD 프레임워크에서 나오는 AI 시스템에 대한 정의 하에서 고위험 AI는 최근에 이제 EU AI 액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기준을 삼고 있는데, 핵심은
어떤 그 개인의 기본권에 침해되는 수준에 따라서 이제 그게 정도가 높으면 고위험에 간다라는 게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기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자동화 수준, 어떤 이 자동화 수준이 높으냐에 따라서 또 위험 등급도 높아진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또 하나는 업의 특성에 맞춰서 고위험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의 자산을 이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개인 자산에 침해되는 그 손해보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 그 AI 시스템이나 서비스도 이제 고위험에 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크게 한 세 가지 카테고리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뭐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여러 또 이제 세부 금융 업권에 맞는 이제 고위험 AI 업무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비슷한데 AI 기술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은 많은 확신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서 마이데이터 2.0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계획을 했던 부분들이 기존의 저희 마이데이터 1.0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자산 중심으로 전개됐던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자산, 그 캐시플로우, 그리고 리스크, 헬스케어 그 네 개를 종합적으로 최적의 균형점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기존의 알고리즘으로는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어떤 그 컨텍스추얼 밴딧이라고는 아까 추천 알고리즘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고도의 AI 알고리즘, 뭐 유튜브나 플랫폼 회사들이 쓰고 있는 것들이 접목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까지 제공됐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앞으로 더 초개인화 관련된 서비스로 좀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AI 기술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AI 기술이 아닌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제 고객 니즈 해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 좀 지금 어떤 뭐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더 차별할 수도 있고 이런 준비를 하는 기업들이 더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 센터, 예, 저희 KPMG AI 센터 소속이어서 여러 기업들과 논의를 하면서 이제 금융사가 이제 AI 도입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우선은 규제 환경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이제 망분리 같은 이제 기준을 저희가 준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샌드박스로 좀 유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규제를 고려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분석형 AI 플러스 이제 생성형 AI까지 접목하는 아키텍처를 이제 금융 당국의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떤 회사들은 여러 가지 이제 실험적으로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회사들도 있고, 어떤 회사들은 어떤 회사 선도적으로 먼저 나가서 뭐 확정되면 그 부분들을 좀 준용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금융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일반 기업 금융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개인 소매 금융 관점에서는 개인 고객의 데이터를 많이 핸들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는 앞서도 질문이 있었지만 그런 안전하게 동의받은 데이터들을 어떤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런 개인 데이터를 포함해서 또 유출되거나 어떤 보안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AI 보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 접목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제 프롬프트에 대한 AI 보안 기술이 완전하게 올라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 부분은 이제 스크리닝하는 관점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요약을 하면 이제 규제 환경을 이제 저희가 고려하면서 저희가 어떤 기술 아키텍처를 가져가는 부분들, 그리고 개인 데이터를 이제 핸들링하는 부분들,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렵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뭐 제시가 되고 있는데 보다 좀 더 중요한 사항들은 뭐 따로 제가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뭐 메일이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Q&A는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한 내용과 함께 잘 전달이 됐기를 바라면서 네, 이번 세미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AI 금융 관련된 세미나에 관련된
보고서는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가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